노동절에 1,200만 명이 연방 실업수당을 상실해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이 끊긴 실직자들을 위한 새로운 긴급 지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부터 시작하는 미국의 부스터샷 접종은 화이자부터 시작하고 모더나 백신은 지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프라 플랜을 위한 민주당의 세금 인상안이 다소 축소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임대주택들의 공실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며 임대료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노동절에 1,200만 실직자들은 연방 실업수당이 완전 끊겨 생활고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감염 사태가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고용과 소비 등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시기여서 실직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레이버데이도 팬데믹 시절 못지않은 우울하고 불안한 노동절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재발돼 고용과 소비, 경제에도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시기에 연방 지원마저 완전 끊겼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1년 반 이상 시행되온 연방 실업수당이 끝내 9월 6일 노동절에 최종 종료됐습니다. 공화당 25명, 민주당 1명 등 26명의 주지사들은 6월 12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조기 종료한 데 이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연방실업수당 자체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9월 6일자로 끝냈습니다. 이로써 8월 중순 현재 1,210만 명에 달하는 실직자들이 일주일에 $300씩 받아온 크게 세 가지 연방실업수당을 상실했습니다. 540만 명은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없던 자영업자, 임시직 실직자들입니다. 390만 명은 통상 26주 이후에는 중단되는 실업수당을 추가로 연장해 받아온 장기 실직자들입니다. 또 다른 390만 명은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로 이들은 주별 실업수당은 유지되지만 연방 실업수당 일주일에 $300는 없어졌습니다. 일주에 $300, 한 달에 $1,200씩의 연방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실직자들은 렌트비와 신용카드 상환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하고 생필품을 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생활고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방 실업수당을 없애야 실직자들이 구직에 나서 고용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기 종료했던 26개 주의 고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를 0.5% 소폭 늘렸지만 예상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팬데믹이 다시 악화되면서 고용이 급속 냉각되고 있어 고용급냉, 소득급감, 소비 비축, 경제성장체 등으로 악순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23만 5천 개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그쳐 전달 105만 개 증가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급속 냉각됐습니다. 미 근로자들 가운데 560만 명은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로 직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대폭 단축함에 따라 일할 수 없으며 150만 명은 감염 위험으로 구직에 나설 수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방 실업수당이 완전 종료된 후 9월부터 12월까지 저임금 일자리들인 레저 호텔 식당 업종을 중심으로 150만 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한 달 평균 37만 5천 개에 그치고 이 업종에서는 이미 8월에 제자리 걸음을 해 예측보다 둔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속히 감염 재확산을 막지 못하면 고용과 소비가 급속 냉각돼 올 하반기 경제 성장에 급저등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처럼 연방 실업수당을 상실한 실직자 1,200만 명에게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긴급 지원이 제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실업수당을 상실한 실직자들에게 각 주정부들이 연방 지원금 3,500억 달러에서 보충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지원 계획을 세운 주정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절에 일주에 $300씩 받아온 연방 실업수당을 상실한 실직자들 1,200만 명이나 이른바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200만 명 가운데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없던 자영업자, 임시직 등이 540만 명이나 되고 통상 26주였던 기간보다 50주나 더 연장해 수당을 받아온 장기 실직자들이 380만 명이나 됩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아온 280만 명은 일주에 평균 378달러를 더해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를 수령해오다 300달러가 없어져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00만 명이나 실업수당이 한꺼번에 끊겨 유례없는 생활고 절벽에 내몰리고 있으나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들에게 긴급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실업수당을 9월 6일 노동절에 최종 만료시키면서 각 주정부들이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지원받는 3,500억 달러를 사용해 실직자들을 긴급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호소에 호응하고 있는 주정부들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마지막까지 연방 실업수당을 시행했던 민주당 아성들인 24개 주와 워싱턴 DC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호소를 받아들여 연방 지원금으로 실직자들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해 본 결과 한 곳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민주당 우세 지역의 주정부들은 연방 지원금을 전용해 실직자들을 긴급 지원할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하고 그나마 우호적인 답변은 주의회가 결정하면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연방 실업수당이 없어져 수많은 실직자들이 구직 활동에 대거 나설 수도 있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이미 고용과 소비 등이 급속 냉각되기 시작해 실직자들의 구직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 실업수당을 한꺼번에 1,200만 명이나 일거에 상실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긴급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각종 비용을 납부하고 생필품을 사는데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는 생활고 절벽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을 완전 상실한 1,200만 실직자들과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세입자 740만 가구 중에 장기 연체 가구 350만 가구가 곧 강제 퇴거 위험에 빠지는 등 생활고 절벽에 내몰려 아우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워싱턴 정치권이 새로운 연방 지원책이나 추가 현금 지원 등을 다시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20일부터 돌입할 때에는 화이자 백신부터 시작하고 모더나 백신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내다봤습니다. 또한 FDA가 17일 승인할 때 화이자와 모더나의 추가 접종을 동시 승인할 가능성도 있으나 모더나는 최소한 일주일 늦어져 화이자부터 시작하고 교차 접종도 초기에는 권고되지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표한 미국의 부스터샷이 당초 계획대로 20일부터 돌입할 때 화이자 백신부터 시작하고 모더나 백신은 지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의료자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현재 절차를 살펴보면 20일에 부스터샷에 착수할 때 화이자 백신부터 FDA 승인과 CDC 권고 절차를 마치고 접종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모더나 백신도 그 이전의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화이자와 동시 승인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17일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승인을 권고하면 18일이나 19일 부스터샷을 최종 승인하고 CDC의 권고까지 나오면 20일부터 부스터샷 추가 접종에 착수하게 됩니다. 모더나 백신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도 화이자보다는 일주일 늦은 바 있는데 부스터샷도 최소 일주일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가장 늦게 승인을 받아 2차 부스터샷도 가장 늦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이어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3차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기보다는 모더나 백신을 기다리는 게 낫다고 밝혀 교차 접종을 아직은 권고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미국은 화이자 접종 완료자가 3차에선 모더나를 받는 교차 접종을 승인할지 여부는 앞으로 수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초기 부스터샷에서는 같은 백신 접종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8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부스터샷을 맞도록 하려다가 5개월로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해왔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FDA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권고와 연방당국의 판단에 따라 8개월인지 5개월인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9,500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2번씩 접종 완료했고 6,600만 명은 모더나 백신을 2번 맞았으며
1,400만 명은 존슨앤존슨 백신을 한 번 접종 완료한 것으로 CDC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드는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려는 민주당의 세금 인상안이 당내 결집을 위해 다소 축소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자 가결에 필요한 중도파 상원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21%인 법인세 인상을 당초 28% 대신 25%로 약간 낮추고 자산 상속세, 자본이득세에 대한 예외는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하려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 법안의 총 규모에 이어 세금 인상안도 다소 축소 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단 한 명, 하원의원 220명 중에서는 4명만 이탈해도 독자 가결도 실패하기 때문에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총 규모와 세부 프로그램, 증세폭을 집중 조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안의 총 규모를 현재 3조 5천억 달러에 대해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두 상원의원의 공개 반대로 2조 달러대로 낮춰야 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 필연적으로 증세폭도 축소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안을 놓고 중도파의 입장을 감안해 진보파 방안보다는 축소 조정할 초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주로 거론되고 있는 축소 조정안은 첫째, 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려던 것을 중도파들인 조 맨신, 마크 워너 상원의원 등이 제시한 25%로 약간 낮추는 방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둘째, 최고부유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되 적용을 시작하는 소득 수준을 내리지 않거나 조금만 내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최고부유층 최고소득세율은 연소득 개인 52만 3,601달러, 부부 62만 8,301달러 이상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개인 45만 2,701달러, 부부 50만 9,301달러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산 상속세 2배 인상안에서 예외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사망에 따른 자산을 상속할 때 자본이득세를 현행 23.8%에서 43.4%로 대폭 인상하되 가족 사업으로 운영을 계속할 때에는 과세 상한선을 대폭 놀리거나 매각 때까지는 세금을 유예해주는 등 예외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원 재무위원회 방안에서는 자산 상속세의 과세 상한선을 바이든 행정부의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가족 경영일 경우 2,500만 달러로 대폭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소유주의 사망과 상속 시 즉각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새 소유자가 세금을 유예할 수 있고 매각 시에는 상속 이후에 발생한 자본이득세만 납부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민주당의 결집으로 독자 가결하기 위해 3조 5천억 달러의 총 규모도 2조 달러대로 내리며 증세안도 축소 조정할지 아니면 진보파와 행정부안을 고수하면서 정부 차입, 재정 적조도 증가시켜 내년 중간선거전에서 심판받을지 최종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팬데믹 초기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주택 임대료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주택들도 공실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며 임대료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미 전체로 봐도 주택 점거율이 97%에 달하면서 지난달 새로 계약한 세입자들은 이전 임대인보다 17%나 많은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미국의 임대 시장은 가장 불안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임대료는 평균 11% 급등해 인플레이션율의 2배 이상, 팬데믹 이전 임대료 증가율의 3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도시 중 87곳이 팬데믹 이전보다 임대료가 올랐으며 아이다호와 워싱턴주 일부 도시의 경우 30%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 수입이 줄어든 세입자들이 떼지어 살던 곳을 떠나고 독립한 자녀들이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가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임대료도 낮아지는 듯 했습니다.
DC 지역도 2020년에는 임대료가 평균 15% 하락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DC 지역 임대료 중위 가격은 다시 11% 상승했고 지금도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공실률도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C 지역의 주택 임대료가 팬데믹 초 일시 하락한 것은 팬데믹 직전 임대료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 진단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임대 점유율은 97%로 역사상 가장 가파른 세입자 증가 시기를 맞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전 임차인보다 평균 17%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로 세입자들이 일의 유연성은 얻었으나 이사하기는 더 부담스러워진 만큼 집주인이 제시하는 임대 조건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임대료 상승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입니다. 7월 신규 임대 계약자들의 평균 수입은 69,252달러에 달합니다. 주택 가격이 사상 유례 없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으로 주택 유지 비용이 늘어난 것도 임대료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료가 하반기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갑작스런 임대료 하락도 없을 거라는 전망을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